여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가운데 해당 여검사와 박상기 법무장관 간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계일 의원은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공작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일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법조계에서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검찰 안팎에서는 또 우리 서검사를 지지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마 이제 아까도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이 단순히 이제 법조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투 사건, 미투 이런 운동들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것처럼 서지현 검사로 출발한 이 미투 운동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다 휩쓸 수 있다. 이런 학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경찰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다른 회사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범위 자체가 제한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작은 법조계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국의 모든 조직에게 이 미투 운동의 캠페인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예전부터 이제 성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아픔이 있고 또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그렇게 성추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바뀐 어떤 우리의 성문화 이런 부분들을 적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사회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미투 운동이 앞으로 좀 더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왜곡된 걸로 다른 쪽으로 이게 와전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해갖고서는 있지 않은 얘기들까지 확산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차단해야겠죠. 지금 현재는 이게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검찰뿐만이 아니라 대학, 대기업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조직으로까지 내용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 정부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TF를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미투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드유 캠페인이라 그래서 당신이 죄가 없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피해자를 응원하는 캠페인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분명히 뭔가의 계기를 바탕으로 잘못된 과거의 적폐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까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자유한국당 최계일 의원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 검찰과 국회의 명예가 달렸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 되고 자유한국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최계일 의원은 이제 기억이 없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부인하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서지현 검사가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부장검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피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도 당한 적도 없었고 더 이상 이걸 조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덮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진실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지금 최계일 의원 얘기한 게 맞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일부러 은폐한 것이고요. 서지현 검사가 정말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말에 지금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만약 서지현 검사의 말이 맞다면 최계일 의원의 지금 말은 거짓이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최기울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서지현 검사가 정말 이 조사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 예. 이제 최기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문정 검사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호통을 치진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당신이 문제를 삼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호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부장검사가 불러가지고 자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밑에 부하 직원이 들을 때 호통으로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말을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다만 호통으로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왜 네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일단은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여성 1호 검사장, 뭐 네. 1호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분이죠. 이 조희진 검사장이 이제 조사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거든요. 네. 일단 성폭행 의혹, 그다음에 인사 문제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것 같은데 진상조사 뭐 제대로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진 그 TF이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는 내부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파헤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2010년에 있었던 장례식장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한 사건이 진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따져볼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가 여러 가지 이니셜을 써가면서 얘기했던 갖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소설의 형식으로 쓰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돼 있던 검사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아마 분명한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다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이 두 사람들 여기에 대한 최교일 의원이라든지 안태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현재 검사 조직 내에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환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현재 방법으로 소환은 좀 불가능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예. 더 나아가기 힘든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이 진상조사단이 분명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검찰 내부 그리고 법무부의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이 통로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금 예.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자들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계보, 조직 내에 자기 사람이 있는지 예. 그렇다면 또 이게 입막음이 돼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 예.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해 8월이죠.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8월 이메일을 통해서 박상기 예. 검사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고 그렇죠. 누군가를 시켜서 사실관계를 들으려했다. 네, 이게 네. 이제 서지현 검사 측인데 주장입니다. 법무부 측은 아니다. 아니라고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박상희 법무장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성원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당했으니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본인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예. 만약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답변까지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이메일로. 서지현 검사는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증거가 있으면 그걸 이제 내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 만약 답변까지 했다면 증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메일을. 그 이메일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진실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양측이다. 박상희 법무장관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예. 하고 있고 서지현 검사는 본인이 보냈고 답장까지 받았다고 하면 예. 여기에는 진실 게임이니까 밝혀야 한다고 보여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서지현 검사가 증거가 없는데 저런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예. 우리는 아직 확인 안 했으니까 서지현 검사가 이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저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게 본인한테 돌아올 후폭풍이 엄청 클 거를 예. 예상하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 나누던 중에 이제 그 두 사람 안태근 전 국장하고 그다음에 최규일 의원에 대한 조사 문제는 예. 지금 성추행 관련해서는 조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옷을 벗은 상태고 또 친고죄여서 성추행은 6개월 전에 그 당시만 2010년만 해도 친고죄였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6개월 안에 피해 사실을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예. 이제 물론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예.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라면
만약에 서지현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추행 이후에 조사를 요구했던 서지현 검사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서 좌천성 인사를 했다. 예. 이런 게 만약에 밝혀졌다. 이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예. 요거는 아직까지도 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직권남용의 죄가 만약에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 검찰 예, 입장에서는 강제 조사도 가능한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진실게임 하는 부분,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예. 법무부 수장이 지금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희진 검사장이 이끄는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장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뭐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정권을 여기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 밝혀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연관돼 있다면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게 방문 조사가 됐든 어떤 형태의 조사가 됐든 아니면 만약에 서지현 검사가 이메일 전체를 밝히게 되면 예. 뭐 제가 볼 때는 조사 안 하더라도 진실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박상희 법무장이 어떤 형태로든 답장을 한 내용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증거라든지 또는 뭐 필요하다면 박상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서지현 검사도 아마 이걸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폭로했을 때 따르는 어떤 후폭풍, 업무 태도랄지 실적이랄지 이런 문제가 어떤 자기한테 좀 이걸 문제 삼을 거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있을 거다까 예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 네. 측에 이 부분 피해가 없도록 조금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자신이 했던 지금도 검사지만 그 실적들을 공개를 했다죠. 예, 어떻게 네, 저도 보세요? 그 자료를 부분은? 확인해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그동안 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훈에 대한 실적들을 쭉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적들을 공개한 거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폭로 이후에 서지현 검사가 내부적으로 검사 생활을 제대로 태만하게 했다든가 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좌천성 인사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소문들이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피해자가 세상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바로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니와 이 폭로를 한 사람에 대해서 2차, 3차 피해가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서지현 검사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 왜 이런 일을 얘기할 수 없었는지 이런 일을 얘기하고 나서도 바로잡히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진상조사단이 사실은 밝혀야 될 내용들이 과거에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고 가로막았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건 비단 검찰 조직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부처로 확대돼야 되는 일이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상호관계가 분명한 가불관계가 있는 조직에서는 모두가 좀 다 같이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을 다루는 조직 내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국정원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외 풍문을 조사했다. 그리고 네. 관련해서 현재 국정원 2명 간부가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윗선까지 수사가 갈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되게 됐던 경위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으로 이 대북 공작비를 일부 빼돌려서 보낸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이 강남에 있는 안가에 대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 대북 공작비가 엉뚱한 데로 쓰여나간 정황들을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풍문을 조사하기 위해 또 쓰지 말아야 될 돈들이 분명히 쓰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정원의 이 제2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장급에서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문제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윗선의 지시가 누가 있었는지를 밝히게 될 거고요. 아마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했다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추가적인 내용으로 결국 이명박 정부로 당시에 청와대에 관계했던 인물들로 수사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 교수님 이게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세청장도 예, 그렇죠. 관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돼서 이제 뭐 영장 청구하는 그런 지금 선상이 와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때요? 뭐 내용을 보니까 예. 첩보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황당하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동원이 된 이유는 아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돈을 빼돌려서 풍문입니다. 이거는 돈을 빼돌려서 외국에 어디에다 숨겨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밝혀내라고 해서 공작금 피급억 원을 쓴 거 아닙니까? 대북 공작금을. 근데 실체를 확인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금만 날라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세금 관련된 공무원들을 활용한 것이고요. 예. 거기 국세청장이
활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세청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고요. 대북 예. 공작금. 국세청장이 본인의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돈을 또 넘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쓴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세무서 당국자들한테도 돈이 넘어간 것까지가 지금 예. 조사가 된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금 말씀하신 첩보 용화도 아니고 국정원이 나서서 대북 공작금으로 쓰라고 정부가 국민들이 준 세금을 가져다가 전직 대통령 뒷조사하고요. 그것도 예. 맞지 않은 데다가 국세청장이나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해서 예. 이거 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국정원 돈을 이렇게 눈먼 돈처럼 아무데나 갖다 쓰고 대북 공작하라고 그랬더니 전직 대통령 뒷조사하는데 썼다고 하니까 예. 허탈할 수밖에 없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정부가 얼마나 정말 국민의 정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MB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그 한병도 예.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서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 참석해달라는 그렇죠. 초청장을 이렇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애우를 갖춰서 직접 전달하라 해서 받았습니다. 예. 참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MB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올림픽에서는 MB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참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이제 본인을 향해서 압박해오는 검찰 수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나는 결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당당하게 내가 저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저걸 피하거나 예를 들면 가져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비서관한테 전달하고 가라고 하거나 이래버리면요. 본인이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면서도 본인이 뭔가 꿀리는 게 있지 않거나 또는 뭐 뭔가 예. 캥기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도리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예. 두 번째는 아마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저런 유화적인 제스처에 대해서 반발하기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본인이 직접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측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논평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침묵의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그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서해 제스처를 일정 부분 보낸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을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거기에 무슨 뭐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런다고 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예. 첫 번째는 본인의 당당함 또는 본인이 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려는 의도 이 두 가지가 저런 행동을 불러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개막식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악수를 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는 약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장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측근들이라든지 뭐 가족들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이 참석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는 것은 뭐 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에 서 있을까요? 벼랑 끝에 서 있을까요? 지금 조건부 사퇴까지 제시했는데 중재파 의원들 뭐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 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재파 의원들이 마음이 많이 돌아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거절한 걸로 판단한 거예요. 중재파 의원들은. 왜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러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당되지 않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지금 중재파는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합을 마친 이후에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통합을 하고 나면 국민의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본인 좀 대표를 사퇴하겠다고 하면 예. 국민의당 이름을 갖고 있는 지금 사퇴하는 게 맞지. 아니 본인이 창당하고 통합 다 된 이후에 그때는 국민의당 간판 다 내린 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사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중재파 의원들 입장에 상당히 서운함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뭐 당이 깨지거나 아니면
당이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다 무시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예. 자체에 대해서 중재파가 상당히 좀 기분 나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중재파 의원들이 뭐 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호남 쪽에서 만들어진 호남의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신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오늘 겨울을 참아내면 따뜻한 봄이 온다. 인동초를 언급했습니다. 인동초 DJ하고 관련된 그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일단 오늘 뭐 당명도 나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모에서는 바른국민당이 뭐 유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국민의당 전대는 취소됐고 전당원 투표로 네. 가지 않습니까? 복잡한 사연이 있나 보죠, 이것도.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르게 됐을 경우에 현재 유령 당원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아주 만약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서 전당대회를 치렀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통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간의 비판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전당원 투표로 좀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무리수 아닐까요? 네? 무리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었던 문병호 의원조차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들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당원 자체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전 당원 투표로 통합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무너지게 됐을 경우는 그마저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앞서 중재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중재파가 거치 문제 사실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다가 하루 미뤄서 내일 중재파가 거치 문제를 얘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나와서 이용호 의원이 했던 얘기를 보게 되니까 지금은 차선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주평화당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급까지 남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 투표를 가고자 하지만 현재 중재파 입장에서도 딱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아마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무소속으로 남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통합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들을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따라서 뭐 세간의 비판들을 여러 가지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통합신당으로 어떻게든 띄우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 셈법이 적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짧게 여쭤볼게요. 예, 예. 추미애 대표가 이 국민의당 탈당파 수용 여부에 대해서 당원에게 물어볼 거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어요. 예. 탈당파라는 게 예. 무슨 민평당의 지금- 그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볼 예, 가능성이 예. 높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뭐 그것도 지금 민평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창당 과정을 겪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은 제가 볼 때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 예.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중재파 중에 한두 명이 무소속으로 남는 경우. 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것도 물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민평당도 예. 포함하는 것 같고 그렇죠. 혹시나 중재파 중에 일부가 빠져나오는 것까지 예. 다 아우르는 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무소수가 자유한국당 얼마 차이 나지 그럼요. 않나요? 만약에 지금 그 새로운 신당이 차려지게 되면 어쨌든 보수적 색채가 강한 그런 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안철수 대표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좀 아마 제가 볼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원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